지식의 크기를 100으로 본다면 기업에 들어가서 아무런 재충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갔을 때 그 지식의 총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과거 같으면 그것이 10년, 20년도 버텼지만 요즘은 재충전하지 않고 1, 2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반으로 줄어드는데 1, 2년도 안 걸릴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그 해결책이 뭐예요? 직장 안에서 재충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재충전은 지식의 충전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사회성과 이 모든 것의 재충전을 의미한다고 보면 그것이 직장 안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문제기업은 그런 경우에 그 재충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원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조기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이상은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러나 저 위에 올라가서 역량이 제고돼서 위대한 기업 수준으로 가면 그 사람은 회사에 들어와서도 기업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재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년이 되기까지 아주 마스터 수준까지 갔다가 60이 넘어서 은퇴할 때까지 굉장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재충전을 한 상태에서 은퇴를 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업을 떠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윈이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다면 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기업 내에서 왜 재충전이 일어나야 되고 평생학습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 환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방침과 회사의 가치관이 뭐예요? 우리 사원들에게 그러한 지속적인 발전과 재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을 존중하고 중요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평생학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근무 시스템을 보면은 1년의 절반이라고 절반 쉽니다. 그 대신 일하는 날은 12시간씩 일해요. 그럼 12시간씩 일하면 하루에 2조면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4개조가 있으니까 절반이라고 절반. 그 중에 쉬는 나흘 중에 하루는 누구나 다 나와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팀 활동을 하고 서로 배우는 것을 나누고 연구를 하고 혁신을 기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 시간입니다. 거기서 경쟁력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날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받는 교육훈련들이 이 직급별로 공통과목과 직급별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받으면은 최고의 지식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현장 근로직은 내가 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만 책임 맡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하는, 그래서 육체근로, 전형적인 육체근로에서 지식근로자로, 그렇죠? 지식근로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변화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함으로써 우리가 지식경영 중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고성과 조직,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의 별명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매우 참여적 조직 또는 자율경영팀 여러 가지로 그 학설로 표현이 되는데 그 특징을 달리 설명한 것입니다. 참여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부 경영의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현장 사원들이, 현장 팀 리더들이 새로운 사원을 채용할 때 그들이 인터뷰하고 면접을 하고 뽑아요. 공장장도 물론 보지만 그만큼 자율성이 높습니다. 자율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팀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안 활동. 제안 활동은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이 품질을 올리는 가장 좋은 입증된 방법인데, 세계 최고봉이 도요타 자동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회사는 1년에 한 사람이 평균 14건의 제안을 합니다. 그냥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서 실천에 옮겨진 것 기준으로 해서 14개인데, 저희 유한 킴벌리가 지금 11개 수준, 그래서 거의 세계 최고봉 수준으로 갔고요. 이것이 전부 평생학습의 결과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또한 안전, 과거에 1년에 한 1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났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큰 비극을 회사와 가족들이 세습을 하게 되는 아주 불행한 것인데, 그것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중의 또 하나의 결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뭐니 생산성인데요. 99년에 같은 생산 라인인데, 예를 들면 시간당 16,000개를 만들던 생산 라인인데, 사람들이 바뀜으로써, 생산 라인은 기술적으로 같은데 사람들의 능력이 바뀜으로써 거의 2배에 가까운 생산성을 내는, 이 모든 생산 현장이 유한 킴벌리의 모델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경우는 사원들의 그 경쟁력, 평생 학습의 결과, 평생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산성이 2배 이상 증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인데 퀄리티, 이것은 뭘로 측정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소비자 불만으로 이렇게 해서 되돌아오는 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항상 같은 생산 라인인데 미국이 항상 베스트였어요. 월드 베스트, 가장 품질이 좋은 그 기록을 쭉 유지를 해서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벤치마킹 했는데, 저 유한 킴벌리가 10년 전부터 추월하기 시작해서 유한 킴벌리의 대전과 군포 공장이 세계 제일입니다. 같은 생산 라인을 가지고 같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도 세계 제일의 품질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해서 사원들이, 회사가,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약을 해보면은 과거에 혁신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뭐 기부나 봉사나 여가,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을 기초로 해서 quality of life, 그죠? 이 삶의 질, 이러한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기부, 봉사, 여가 활동이 있고, 교양, 교육, 해외 연수, 가사, 육아,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 다 살아